현행 국세 13개 중에 무엇인지 한번 구분해서 비록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01페이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부터 한번 봐보죠. 자. 납세 의무자 등. 자,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있어서 그 취득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겸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취득세 납세 의무는 취득세 과세 대상 13가지가 있죠. 13가지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럴 때 13가지 물건을 취득한 자의 자에서는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의무가 있는데, 이 취득한 자의 취득의 성격 형태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납세 의무자인데, 당연히 취득한 자인데 그 취득의 형태의 성격에 따라서 첫 번째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자. 그래서 이 사실상 취득이 중요한데,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자, 매수자 각자가 취득으로 봅니다. 그 핵심은 등기 등록 이행하지 아니한 케이스 경우, 세법 공부 자료를 내면 경우가 밝아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 등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의무가 있는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일명 차기항선, 이 차기항선에 있어서는 없던 것을 만들어서 취하는 원시 취득, 있던 걸 이어받은 승계, 취득에 있어서 원시 취득은 조세 정책상 의무가 없고 승계 취인 경우에 한해서 의무가 있게 된다. 사실로 그래서 제가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차량 제조회사를 생각하면서 만약 완성차 조립하면서 취득으로 부여해버리면 손 떨어서 조립 제대로 못하니까 손 떨지 말고 조립 잘해라. 차량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있어서는 원시 승계 다 의무가 있게 됩니다. 모든 물건에 관계없이 승계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따라 구분 좀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가액을 증가시킨 자가 있습니다. 가액을 증가시킨 자. 이거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액을 증가시킨 자가 포인트인데,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지목 변경에 의하여 가액이 증가시킨,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취득으로 보는데, 2016년 개정에 의해서 대지, 공간법에 따른 대지가 국토법 땅에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있어서 정원 등을 설치함으로 사실상 변경이 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그 말은 지목 변경에 의하여 가액이 증가든 지목 변경 없이 가액이 증가할 경우도 변경으로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취득을 보는 게 간주 취득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구조부 취득자가 있겠다. 자, 그래서 주체 구조부는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이나 볼을 말하는데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효용 가치가 있는 부대 설비를 가설한 경우라도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건 문장이지만은 기본 사례로서 이런 그 3층, 4층 건축물의 구조부 취득자가 갑돌인데 1층에 그래서 금융기관 뱅크, 은행이 고객 편의에 의한 금고, 부착된 근거를 은행이 가설했죠. 그럼 가설한 자는 은행이고 구조부 취득자는 B인데 자,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라도 구조부 취득자가 이 금고를 벽하고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 의무가 있지 가설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하면 항상 이 외의자가 가설한 이익을 바탕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다음에 과점 주주된 자가 나옵니다. 과점 주주된 자. 그래서 과점 주주된 자에 대해서는 자, 바탕틀이 뭐냐?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 그래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자,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러므로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비상장 법인의 주주로서 자, 유한책임 사원 등의 합의 100분의 50 초과한 자가 과점 주주가 되는데 이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회사 설립 시 과점 주주 되었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다. 그래서 과점은 됐을 경우 눈 크게 뜨고 그래서 원래 이 시는 떼시자인데 떼시나 볼시나 그래서 자, 설립 시 과점 주주 되었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설립 후 과점 주주 되었을 때 즉 증자 등으로 과점이 됐을 때 취득 의무가 있게 되는데 그 지금 의무에 있어서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됐냐 이미 과점 주주된 자냐 다시 과점이 됐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초 하면은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미하고 재차는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죠. 자, 그랬을 때 모두냐 아니면 증가분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과점 된 자에 대해서는 추정 유한체는 합의 50% 초과가 되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거나 출자로서 재차 납세 의무도 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최초라든가 임이라든가 재차의 모두라든가 증가가 포인트인데 이걸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최초 하면은 40% 주주가 플러스 20. 자, 취득함으로 60% 주주가 됐다. 그럴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는 비율, 의무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모두 취득이니까 의무 비율은 60%가 되는 겁니다. 60%. 그래서 40, 20, 60은 60이다. 최초로 50을 넘겼다. 그 말이야. 만 이전에 지분 변화 있어도 5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이 처음으로 50을 넘겼다면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미는 증가니까 60% 주주가 플러스 10에서 70을 만들었다. 그 말.
그러면 이미 과정된 자에서는 이 증가할 경우는 증가를 취득으로 보니까 10%가 되겠다. 음무비율은 10%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재차는 증가분의 의미지만 주의해야 되겠죠? 60% 마이너스 20 처분으로서 40% 주주가 됐는데 플러스 30이 됐다. 그래서 70%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점 주주가 아니 된 자가 돼서 다시 과점이 됐죠. 이때 증가분은 아니 된 자 이전 지분보다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 증가분은 아니 된 자 이전 지분보다 증가분이니까 10%가 의무 비율이 되는 겁니다. 60서 70이 되니까. 자, 그런데 요 증가된 날 현재 소급에서 5년 내 최고 비율보다 증가지 아니한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 자, 5년 따지는 게 이제 개정으로 없어졌으니까 그 증가된 날 이전에 소급에서 과거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지 아니한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최초는 40, 20, 60은 60, 이민은 60, 10, 70은 10, 재차는 60서 20에 40에서 30 늘어서 70이 됐을 때 30%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지금은 증가 보니까 10%. 이 세 가지 패턴을 잘 잡아 주셔야겠죠. 그러면은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103페이지 한번 애제 봐보세요. 갑의 비상장 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인데 2017년도 9월 달에 자, 과표를 계산할 경우에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냐? 간주 취득에. 그러면은 자, 기억을 보면은 자, 지금 페이지 103페이지 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이 자, 설립 시에 만주에 대한 5천주죠. 그러면 설립 시에 50% 주주다. 그 말이에요. 자, 만주에 대한 5천주니까요. 그럼 지분이 50%니까 50% 초과안했으니까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과점주주라 할지라도 의무비율은 없는 겁니다. 의무비율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 2015년 자, 4월 달에 만주 6천주가 됐다. 그래서 저는 60% 주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60% 주주가 됐으니까 최초로 과점이 됐으니까 의무비율은 60%가 되겠다. 60%. 자, 다음에 디귿은 자, 7월 2016년도에 만주는 3천주가 됐다. 그러면 30%가 됐으니까 자, 처분했으니까 과점주주당 의무비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니을이 2017년도 9월 달에요. 만주는 7천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70% 주주가 됐다. 그랬을 때 과점주주가 아인이 된 자가 돼서 다시 과점이 됐죠.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자, 아니 된 자 이전에 니은이죠. 60%에서 70% 비교 의미가 되니까 의무비율이 10%가 되겠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자료 상태 그 이전에 설립 시부터 쭉 훑어보니까 70%보다 높은 비율이 없었죠. 그러기 때문에 10%가 의무 비율에 해당해서 지분율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0%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70%이 된 경우는 다시 재차의 의미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가 취득을 볼 때는 자, 영어 좀 쓰라고 그랬죠. 자,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 파시픽 에이시언, 코리아, 부산. 그래서 자, 애구인소의 과세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여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수입하는 자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에 상속인의 취득 의무인데 상속인 납세의 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서 의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자가 의무가 있으니까 상속인에게는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게 되겠죠. 다음에 조합원이 취득으로 조합원이 의무가 있게 되는데 조합원은 주택조합이 또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해당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입니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죠. 조합원. 자, 여신 전문 금융법인 차량을 대여할 때 시설 대업자 등의 의무를 한번 구분하는데 기본적인 의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 직계 존비소, 배우자 직계 존비소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의무는 취득한 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취득한 자. 취득한 자 의무가 누구? 배우자 직계 존비소 의무자가 되는데 뭘 보냐? 이 취득을 하는데 증여 취득본다. 증여로 취득본다. 그러면 증여는 무상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무상 취득본다. 그 말이야. 시샘말로 하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증여로 취득을 본다. 그 말이야. 다만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할지라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가 있겠다. 경우에 하나, 둘, 셋, 네 경우가 있는데 파산선고 에서 취득한 경우 공매 방법, 경매를 포함한 교환에 의한 취득한 경우 다음에 증명할 경우 이 증명도 특히 소득 증명 등을 통해서 지급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다. 유상 취득에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데 파산, 공매, 교환, 증명될 경우는 유상 취득 보는 경우에 정리 잘 해놔야겠죠. 자,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자, 이 부담부 조건부 증여니까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온다. 유상으로. 그래서 제가 부담부 증여하면 애썰 이렇게 연상을 하죠. 그 말은 갑이 을한테 땅, 토지를 증여했는데 그러면 갑은 증여자고 을은 수중자인데 자, 그 땅이 5억짜리였다. 5억 땅을 을한테 주면서 을아 나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 한 3억 정도 은행에서 땡겨 써서 그 땅을 잡아놨거든. 5억 땅 줄 테니까 3억빚 갚을래? 애썰. 이게 부담부 증여로서 수중자 을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세 부과된 금액은 5억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5억에 대한 부과를 하는데 이 5억에 3억하고 2억을 쪼개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억에 대해서는 유상, 2억에 대해서는 무상 취득이 되는 것. 취득세는
3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과하는데 유상과 무상을 구분해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 상당 부분 3억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자, 다음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재분할. 상속 등기 후에 그 재산을 다시 분할할 경우에 분할로 인한 증가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입니다. 그 상속자는 재분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마지막으로 신탁법에서는 신탁재산의 유탁자 이전한 경우, 새로운 신탁산에 유탁자 지위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유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수탁자 아닙니다. 유탁자인데 새로운 유탁자. 그래서 유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새로운 유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이 규정에 있어서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우자, 직계, 존비소득, 부동산의 취득, 부담부, 증여 이런 등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확인작업 105페이지 기출예제를 봐보시면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 취득을 보지 않는 경우 자 공매를 통해서 공매 배우자 하면은 유상 2번 파산 선고 직계 비속 유상 세 번째 자 배우자 그리고 지급사의 증명 유상 권리 이전에서의 직계 전속과 교환 유상 다섯 번째 부담부 증여세의 채무상당을 제외한 부분 2억은 무상이 되겠죠. 지금 유상 취득 보지 않는 경우니까 다섯 번째가 되겠다. 자, 하나 더 107페이지 취득세 납세의무자 이 납세 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5억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랬죠. 봐보세요. 취득세는 과세에 대해서 13가지 물건을 취득한 자인데 13가지 물건에는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자 선박도 있고 항공도 있고 각종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 각종 권리 하면 횟감, 광어권, 어권, 골프, 회원권 등이 있죠. 그런데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그랬죠? 틀렸습니다. 광어권, 어권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13가지 물건, 푸선광어, 차기입항, 골승건정료. 자, 다음에 건축물, 조작 등에 있어서 효용가치가 이루고 있는 자, 것에 있어서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옳은 지문 3번 법인 설립 시 과점 주주됐을 때 눈 크게 뜨고 보자. 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4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하고 지목변은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다섯 번째, 증여자의 채무인수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두 번째만 옳은 설명인데 우리 지난 자 27회 때 우리 기출문제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문제 유형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 이렇게 취득세 의무인데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로부터 자,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서 취득한 날이 언제가 될까? 취득시기. 자, 제가 문제로 이 취득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지방세인데 그럼 60일 내에 신고 의무, 납부 의무 다 하지 않으면 불성실의 가산세가 부담이 되니까 60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날에 취득의 형태가 다양하니까 취득 시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취득 시기가 나오면 취득의 형태에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연부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등을 구분하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유상승계 취득하면은 매매, 교환 등이 되는데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잔금인데 계약금 중도금 아닙니다. 잔금 지급일인데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잔금이 되는 건 객관적인 취득의 의미거든요. 그 객관적인 취득의 의미에서 딱 법령에 자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애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한 자 그다음에 법인장부 중 취득각이 증명되는 취득. 그래서 암기틀 나오겠죠. 국수 공판장 가서 국수 드시라고 그랬죠. 국수 공판장 이렇게 정서 국수 공판장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날로 본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 취득이 돼 있어서 제외된 경우가 있겠다. 제외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자백간주는 제외, 일명 화포인자. 화포인자는 제외가 되는데 그럼 제외는 판결문이 아니다 그 말이라 판결문에 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이 되는데 제외가 되니까 화포인자인 취득은 계약상 잔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수공판장 외의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상 잔금인데 개인간 매매다 그래. 개인간 매매에 있어서 자 우리가 계약상 잔금이 취득한 날인데 자 이걸 좀 더 확인하려고 제가 항상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를 삼에 있어서 자 신규 분양으로 취득할 수가 있고 기존 아파트를 개인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으로 취득하면 분양 금액을 장부 입증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잔금이 되는 거고
자, 기준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을 하면 계약상 잔금이 되겠다. 그러므로 사실상 잔금하고 계약상 잔금은 비교 안 합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계약은 계약대로 구분하는데, 네, 사실과 계약상을 구분했을 때 특히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 줄여서 부동산거래법. 부동산거래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인 주택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법에 신고할 경우에 취득 시기를 결정할 때는 주택법의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든 부동산 거래법의 부동산 거래 신고든 계약상 잔금을 따지지 사실상 잔금이 아니다. 이런 걸 놓치지 말 것. 주택법, 부동산 거래법은 계약상 잔금. 그런데 이제 계약상 잔금이 될 경우에 명시이 아니할 경우에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한 날로 보겠다. 자, 그런데 이제 계약상 잔금을 따질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게 있더라 그 말. 자, 이럴 경우에 자,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해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2017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받고 있죠. 그래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납세 의무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럴 때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법령에 의한 관계된 서류에서 네 크게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 의하여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해서 입증 서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2017년도 세법 개정 내용인데, 자, 그 입증 서류에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인데 그 화해나 인락조서도 어차피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할 세금이니까 이 바탕을 주는 거야. 그래서 취득일부터 60일 내 확인된 것에 한해서 자, 입증 서류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108페이지 자, 가로 2번 1번에 보시면 취득일부터 60일 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60일이 취득세 신고 납부 요 기한이라고, 그 기한을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빠르겠죠. 두 번째도 공정증서도 마찬가지 60일 내 공증받은 것에 하나죠. 세 번째 계약 해제 신고서도 60일 내 제출된 것에 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의 신고서에서도 역시 60일 내 제출한 것에 한해서 계약 해제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요 입증 서류에 있어서 좀 명확해서 입증 서류 화해든 인락 등에 대해서도 공통점이 뭐냐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있죠.
그 기한 내 신고 제출에 한해서 우리가 입증서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입증서의 명확화는 뭐냐? 개명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입증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취득 환양 규정에서는 2017년 올해 10월 달 시험에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취득세도 계약과 사실의 잔금 지급일인데 사료가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경우는 등기일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뭐라는 선등기. 등기가 잔금지등기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를 따진다. 이걸 선등기는 등기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는 뭐 무상승계, 연부, 건축 등은 뭐 다음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유상승계 취득을 잘 잡아야 돼요. 유상승계 취득을 잘 잡아야 나머지는 간단히 구분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리할 때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잔금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 국수 공판장은 하나 해당하는 유상승계는 사실상 잔금. 이외 개인과는 계약상 잔금으로 구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출예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09페이지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 사실상 잔금을 정한 경우 첫째, 화해조서에서 취득 입증되는 유상승계 화해조서 입증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잔금이 아니죠. 계약상 잔금을 따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액으로부터 수입한 취득 되죠. 세 번째, 자, 법인장부로 증명이 되죠. 네 번째, 공매 방법이죠. 다섯 번째,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되겠다. 다음 예제 보세요. 자,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자, 취득이 언제가 될 거냐? 기억은 개인으로부터 취득.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취득을 했고, 자, 니은은 법인으로부터 분양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기억은 개인으로부터 취득을 했으면 계약상 잔금을 따진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이 언제냐? 9월 30일. 뭐 사실상 잔금 필요 없습니다. 입주 필요 없어요. 등기 접수가 12월 18일. 등기 접수가 12월 18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일 전에 등기가 아니죠. 그러므로 9월 30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니은 법인으로부터 분양으로 취득을 하면 사실상 잔금을 따진다. 계약상 안 봐요. 사실상 잔금이 11월 20일이 된다. 그런데 등기가 12월 18일이니까 선등기 아니죠. 11월 20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상 잔금과 사실상 잔금은 비교 대상 아니옵니다. 자, 이래서 취득 시기에 있어서 유상승계 취득부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 시간은 이어서 무상승계, 연부 이런 등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